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검 감찰부에다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의 적정성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진웅 차장검사 잘 아시죠? 서울지검 형사 1부장 시절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연수원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진정을 내니까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꽤 오랫동안, 왜냐면 이 사건이 7월 29일 날 있었던 거니까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2달 동안 조사를 해서 조사에 나오라고 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가 응하지 않고 이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추석 때 소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환조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 기소가 과연 적정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대검 감찰부가 서울 고검에다가 한번 감찰을 해봐라, 기소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거는 수사팀에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기소가 과연 적정했는지 감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검 감찰부가 서울 고검 감찰부를 감찰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 고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부의 이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다 절차를 밟아서 감사를 한 것이다.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기사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이제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싸움을 건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럼 서울고검에서 과연 기소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느냐. 이걸 취재한 헤럴드 경제든 몇 군데서 찾아보니까 취재를 했더군요. 그 취재를 보면 이견이 없었다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임검사가 기소를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감찰부의 부장검사가 기소를 했답니다. 주임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부장검사가 했다는 것 뿐인데, 마치 주임검사가 배제되고 부장검사가 대신 윗선에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부장검사가 감찰부장이 결정해서 기소를 해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됐고, 그 언론 보도를 믿고 추 장관이 서울고검 감찰부를 감찰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 문제냐? 서울고검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주임검사가 배제되고 나서 서울고검장이, 조상철 고검장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장 몰래 결재를 받지 않고 일선 검사가 기소를 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기소가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다만 만약에 이제 윗선에서 지검장이 그 검사한테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징계감이야. 빨리 가서 철회해. 그래서 본인이 가서 철회하면 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유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배제됐다는 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소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고검장이 결정해서 기소했으면 된 것이지, 그 기소 과정에 더군다나 서울고검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언론 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특정 언론 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찰하라. 이거는 결국 조상철 고검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또 조상철 고검장을 겨냥했을까? 제가 보건대는 조상철 고검장에 대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 고검에서 또 뭘 고민하고 있느냐면 그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또는 아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대거 무혐의 처분을 했었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항고장이 서울 고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 고검에서 앞으로 16일까지 동부지검에다가 그 관련 그 조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동부지검은 서울 고검 산하입니다. 서울 고검이 서울의 동서남북 중앙지검 그리고 인천지검 의정부지검까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검이.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서 동부지검에다가 1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나흘 남았군요. 그때까지 동부지검에서 했던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관련한 조서나 이런 것들을 서류를 다 보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류를 보고 이 항고장을 각하할 것인가 아니면 재기수사라는 건 수사를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요. 재기수사를 명령할 것인가 이거를 서울고검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앞두고 서울고검을 감찰하라 지금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건에 대해서 항고장을 기각할 것인지 재기수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서울고검에 대해서 추 장관이 지금 다른 사건으로 감찰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다면 그 압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대검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해주십시오라고 법무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무배제에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결재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는요, 대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 권한입니다. 총장 권한인데 총장이 그러면 징계 요청을 할 때 감찰부장의 결재를 받는다고요? 그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의 원칙에 보면 대검에서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대검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징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검에서 징계 청구를 할 때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받는다는 얘기는 검사징계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해갖고 감찰부장이 결재로 인해서 배제됐다? 아니 총장이 왜 감찰부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문제 삼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추미애 장관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그 성립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검사징계법이 취지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검 감찰부가 뭐 고검 감찰부를 조사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건대는 이게 그 검찰청법에 보면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그런데 이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건 또는 그 기소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검 감찰부에다가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과연 있는 것이냐. 검찰청법의 그 취지로 볼 때 이것도 검찰총장한테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 건너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추 장관의 이런 지시는 검찰청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길래 제가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을 쭉 들여다보고 나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는 점을 본다면 결국 동부지검에서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 이걸 서울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말라, 아마 이런 압박으로 보이는데, 조상철 그 서울고검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소신껏 그 업무를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주변에 그 보이고요.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실은 이 인사도 추미애 장관이 한 겁니다. 올 8월 달에. 그런데 8월 달에 조상철 고검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게 아마 8월 11일인가 그럴 겁니다. 취임을 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취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는 또다시 그걸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감찰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그 동부지검의 그 추미애 장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기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 이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바로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추 장관이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